그 단열이 전기나 설비로 인해서 많이 깨진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들어본 적은 있다. 눈으로도 보고요. 아, 눈으로 본 적도 있다. 그래서 복스가 그래서 섞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모르는 새 선명하게 새겨져 버린 너와 나의 일상 날 위해 펼쳐진 선물 우리 같이 걸어볼까 어렵겠지만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무집 협동조합 정기팀장 오종재입니다. 네, 네, 오늘 처음 나무집 인사드립니다. 협동조합의 지금 패시브 하우스 네. 건축 네.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목조주택 현장에서 네. 많이들 지금 시공하고 있는 방법들이 네네.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맞습니다. 네. 들어서 네. 야 그러면은 네. 구독자분들 지금 목조주택 많이 짓고 계신데 예, 이 부분을 조금 예.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제가 요청을 드리게 됐는데 네.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네네. 요게 일반 케이블 예, 전선인 예. 거죠? 네, CV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예, CV 케이블. CV. 예, 예.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난연- 전기공사할 때 많이 보고 있는 CD관, 난연 CD관인 네. 거죠. 네네. 근데 여기는 케이블이랑 난연 CD관이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해서 이렇게 시공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네네. 근데 제가 일반 현장에 가면 네. 대부분 그냥 CD관으로 다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만 이렇게 전선이 두 가닥 정도가 네네. 뽑아져 나온 걸 많이 네.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시공하는 이유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그 이야기가 하기 전에 네. 저희가 이제 저도 한 목조주택만 전문으로 계속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한 10몇 년 전에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전기만 들어가면 된다. 그냥 막 구멍 뚫고 그냥 편한 쪽으로 뚫고 예를 들어 여기 뭐 지금 중요한 부분 뭐 이렇게 그쵸, 헤더도 가는데 지프도 가는데 그것도 막 뚫습니다 그냥. 보도 막 뚫고, 네, 뚫고, 헤더도 뚫고. 수도 뚫고 뭐 그때는 뭐 전혀 그런 네.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식은 아직도 100년 가까이 일본식 목주택, 일본식 콘크리트 그런 기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조주택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뭐 영상 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다락에 있는 그 콘센트를 뜯었는데 그 파이프에 타고 물이 제가 시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파이프에 타고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보수하러 올라가서 네. 열어봤더니 물이 콘센트가 좀 누전이 돼서 보수하러 갔더니 음. 물이 똑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네. 그게 이제 천장 마지막 다락층에 그 다락층 속에 전선관 박스를 쓰고 연결을 하고 쭉 그쵸. 저부터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다락층의 마지막 단열층에 인슐레이션이 손상이 되면서 결로가 생기면서 그 결로가 파이프를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좀 황당했어요. 그냥 충분히 상상은 되네요. 말씀 주시니까. 네.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의 예. 그 목조주택 하고 계신 여러분들 예, 예, 댁에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을 수도 있고 있고. 그리고 새로 짓는 집들도 아직까지 네. 그거를 방지하는 기술을 안 쓰는 안 쓰는 집들이 거죠. 네. 허다한 거죠. 허다한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콘센트에 뭐 바람이 들어온다? 그쵸, 이런 그쵸. 그 얘기 들어오죠. 많이 들었죠. 자, 그거는 진짜 별거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콘센트 전송관을 타고 바람이 들어올 수밖에. 저도 말로만 들어봤지 사실은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바람이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 들어오는 게 외부 외벽층에 예를 바깥에 있는 들면은 외등이 있어요. 네. 근데 외등도 네. 제가 이제 보통 현장 나가 보면 CD관으로 빼고 네. 거기에 전선 두 가닥이 나와 있는데 네. 네. 그거 그냥 보통 실리콘 그냥 휙 감고서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리콘이라도 해주시는 것도 실리콘도 안 고맙죠. 하는 경우. 예, 그냥 좀 거기다 있죠. 등 달고 네. 그냥 끝나죠. 네. 등 달았어도 그 바람이 타고 스며 들어옵니다. 그 결로로 거기로 인해 결로로 인해서 또 물이 흘러 들어오고요. 그거를 제가 예전에 모 현장에서 네. 그게 분명히 바람구멍이 돼서 네. 이렇게 콘센트로 나올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고구멍을 네. 이제 우레탄 폼을 쏜 적이 있어요. 네, 네. 쏟다가 전기 하시는 분한테 요구도 먹었거든요. 나중에 그거 그렇게 했다가 화재 날까 문제 생겼을 때 그거 뭐 이렇게 CD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네. 이렇게 쭉쭉 넣고 빼고 뭐 나중에 네. 네, 그 이유도 있는데 그런 거 안 된다는 이유로 제가 네. 욕 엄청 얻어먹고 네. 그냥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왔던 네, 경우가 네, 네, 있거든요. 네. 케이블의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유지 보수나 추가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케이블이 이 케이블이 이게 사실은 이제 노출 부분 바깥에 쓰는 거거든요. 네. 요 상태에서 건들지만 않으면요 100년이 갑니다. 절대로 썩을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이 자체는 예. 뭐 누가 일부러 손상시키지 않는 이상. 근데 손상시킬 일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케이블은 교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선관의 장점, 무언가 좀 넣었다 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집을 져놓으면 넣었다 뺐다 이거는 좀 힘든 거고요. 어차피 쉽지 않은 어차피 쉽지 일이라 않습니다. CD관으로 해도. CD관을 해놓으면 왜? 천정에다가 조인트 복스를 쓰기 때문에. 아 복스를 조인트로 해놓기 때문에 천정에다가 이런 해서 능력은 거기서 또 뭐 지금 자료 사진을 뭐 보여드리 뭐 천장에 복스가 막 네, 이리 가고 저도 저리 문어발 가고 많이 문어발 봤어요. 많이 가잖아요. 예, 물론 저희들처럼 이렇게 뭐 반듯하게 간다 그래서 전기가 빨리 가는 건 아니고 가는 거 속도는 똑같습니다. 네네. 그 문어발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를 하기 힘들어요. 첨가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단열층을 주기 때문에 네네. 단열층 공간으로 전선관이 저쪽 분전함에서부터 각시로 다이렉트로 옵니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래 여기 만약에 처음에 건축주분이 여기다가 나 에어컨 안 놓기로 했는데 갑자기 에어컨 놓기로 했어. 그럼 어느 목조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석고로 치면 못 껴요. 낄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조인트 박스 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난연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뺐다가 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보완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저희들은 외벽에 있는 외등은 절대로 CD를 안 넣습니다. 케이블로 빼놓습니다. 외등은. 아 외등 자체는 외등 자체는. 금방 외부-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런 바람 타고 들어가는 네. 문제들 그리고 때문에. 외부에 필요한 또 우리 바깥에 좀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외부에 콘센트도 있거든요. 외부에 콘센트도 있어도 절대로 저희들은 그 파이프로 타고 오는 바람이 굉장히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이 단열에 대한 패시브. 그렇죠. 목조주택이 꼭 패시브는 나오지만 목조주택은 단열이 우선이거든요. 그 단열이 전기나 설비로 인해서 많이 깨진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뭐 20-30%는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관누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는데 이 정도면 이게 몇 미리 CD가 25파이. 25파이까지 네, 있어요. 25파이죠. 네, 25파이죠. 네. 그러면 황소바람 이상이겠네요. 예, 아무리 전선관을 바깥으로 빼놓고 네. 거기다가 하는 거 겉에만 기밀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간부관님 그 안에다가 우레탄 폼을 쏜다고 했는데 뭐 거기다가 실리콘을 이렇게 쓸어준다든가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뺄 수 있습니다. 뺄 수 있는데 그렇죠. 되도록이면 외벽 단열이 중요한 것은 외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외벽에는 되도록이면 전선관을 쓰지 않고 여기도 앞에 잠깐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벽에 바깥으로 뺐죠. 안으로 전선관을 내벽에 안 넣고 이것도 단열 때문에 예 이제 밖에다가 뺐거든요. 밖에다 넣어서 이제 기기 장치를 이제 바로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면 이 목조주택이 굉장히 그 좋은 집인데 좀 저도 처음엔 전기를 좀 그냥 우습게 생각했다가 이게 목조주택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잘못하면 10년도 안 돼 집 버리는구나. 그 지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벽체 라인 쪽으로는 웬만하면은 케이블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 CD관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 외벽층에. 예. 거기에 결로도 생길 수 있고 네. 황소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네,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있고 네. 그러면은 최근에 제가 좀 당황한 일이 있었는데 네. 저희 와이프 샵 셀프 인테리어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게 뭐 이렇게 시연강을 네. 도르래로 해서 문 만들려고 제가 용접을 하는데 네. 그 옆에 전선 CD관이 지나갔거든요. 네, 네. 분명히 하얀색 난연관으로 제가 네, 네, 듣고서 네. 시공이 됐는데 네. 불똥이 튀었어요. 근데 튀면 얘가 녹을 수는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갑자기 불이 붙더니 얘가 불을 타고서 쭉 가죠. 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라갖고 막 물을 제가 그때 물도 없어갖고 막 물 갖고 오라고 해갖고 막 갖다 붓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목조주택이 이거 되게 치명적일 것 같은데 CD관 이런 경우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들어본 적은 있다. 눈으로도 보고요. 눈으로 본 적도 네, 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눈으로 보고 네. 그래서 난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난연이라고 해서 꼭 난연으로 보지 마시고 난연에 대한 기준을 주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거기에 들어가는 전선을 네. 아까는 이제 작업하시다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근데 그런 외적인 화재보다 내적인 화재를 더 중요시하자. 외적인 화재는 뭐 어떻게 보면은 불의의 사고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다 뭐 과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내적인 거는 그것도 과실인 과실이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거를 내적인 과실을 좀 줄이자. 예, 전선관을 써도 알맞게 차단기도 좀 여러 개 좀 썼으면 좋겠어요. 뭐 일반 업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뭐 일반 한 30평 기준으로 차단기 뭐 7개, 8개 많이 들어가면 네. 저희는 최하가 10개고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렇고 많이 들어가는데 14개, 21개씩도 넣어요. 가정집에 차단기를. 그래서 여러 개의 차단기를 넣어서 좀 이렇게 각 미리 실에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분리를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음. 목조주택이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전선관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선관이 3이고 케이블이 7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목조주택을 하면서 우리 예비 건축주분들 또 앞으로도 지금도 짓고 계시는 분들 우리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공사하시는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나쁜 사람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왜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같이 하고 상생하면 이렇게 좋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뭔 소리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스터드도 하다못해 지금 여기는 이제 중간에 브로킹이 있지만 스터드도 중간을 뚫어가지고 쪼개진 경우도 있었어요. 나무가 하중에 의해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쪼개진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뭐 저희들이 세밀하게 우리 건축주분들한테 여기 뚫어라 이렇게 뚫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좀 뚫는 것도 최소화하고 타공도 좀 최소화하고 그렇게 좀 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뭐 제가 교육을 할 수도 없고 뭐 아니 교육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네. 예, 교육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직은 인식이 대한민국에 저희처럼 공사하는 데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처럼 하는 데가. 네, 대한민국에. 그중에 한 군데가 나무지협동조합이고 네. 한 군데는 어디? 또 제가 아는 분이 하고 계세요. 예, 그분도 네. 케이블로만 공사하십니다. 케이블로만. 그래서 케이블 시공 장점 단열, 결로, 그다음에 단점 뭐 아까 말씀드린 추가나 뭐 보수, 그다음에 단가. 여기 또 공사비가 또 이게 좀 이게 품이 더 들어가나요? 품이 이제 자재비가 요즘에는 또 모든 게 다 인상되고 있지만 이 케이블이 이 전선과 이 케이블 이게 가격이 두 가닥으로 들어오는 거 쑥쑥쑥 미는 거랑 예. 이 케이블로 하는 거랑 가격이 이게 자재값이 얘가 훨씬 좀 더 더 들어가구나.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갑니다. 손도 가고 가고 자재도 많이 가고. 예. 예, 그래서 고가 시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케이블이 여러 개가 다 내려와 있죠.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 강오빠님 사진을 찍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정에 연결 박스가 전혀 없어요. 천정에는 네, 전혀 그러네요. 연결 박스가 없습니다. 네, 문어발 복수가 없네요. 문어발 복수도 없고 전선관도 천정에는 거의 없습니다. 네. 있어도 이렇게 좀 닥트로 지나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닥트로 지나가는데 우리 건축주분들한테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여기 습식이거든요. 그죠. 습식을 이제 전기를 받으면 지중으로 받거든요. 그 지중으로 받는 건 어쩔 수 없이 땅으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 때 배관을 해놓습니다. 네. 근데 그 외부분, 예. 그 외부분을 이제 우리 건축 전기하시는 분들은 분전하면서 각 실로 이렇게 전선관을 빼놔요. 기초할 때 이렇게 바닥으로 빼놓습니다. 그쵸. 그게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단점. 이 콘크리트 매설에서 배관을 해놓으면 이 고여있는 물이 거의 안 빠져요. 그대로 고여있어요. 이 지하에 있는 물. 그것도 CD관으로 이렇게 예. 들어와서 오면 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또 결로로 타고 또 습이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썩는 거예요. 거기서. 복스가. PVC라고 해서 썩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철복스가 녹이 슬거나 한 이럴 수 원인이. 있는 이유가 바닥 바닥으로 쪽에서 해서 타고 온 습
그게 결로에 생기는 거예요. 아, 생길 수 있겠네요. 생길 수 지금 얘기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천장에서도 생기는데. 네네. 이 콘크리트 기초대 이 밑에는 아직도 물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밑에 치거든요. 여기만 보일러만 떼고 여기만 마르는 거거든요. 여기서만 습만 안 올라오는 것 뿐이지 요 밑에는 아직도 습이 있거든요. 그 습이 계속 타고 올라옵니다. 저 전선관을 타고서. 네. 넘어오죠. 그래서 이 물이 제가 그 전에 한 3년 전에 해놓은 집인데 누전이 돼서 가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간 선로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빼보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근데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이제 누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뺐다가 다시 끼면 또 10년 있다가 또 그러겠죠. 네, 3, 4년 있다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서 바닥 배관도 이렇게 하지 말고 방통 치기 전에 방통으로 깔자. 방통으로 깔면 일단은 목수분도 편합니다. 네. 뭘 세우기도 편하고 전선관이가 삐죽삐죽 올라오면 뭘 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바닥 배관을 기초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선관이든 뭐 케이블이든 어떤 거든 좋은데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 중간으로 이렇게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여기는 인텔로라는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고 뭐 인슐레이션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 목수분들이 여기다 단열재를 집어넣을 때 중간으로 내려오면은 그냥 배를 갈라서 집어넣어요. 그죠. 네. 많이들. 단열이 깨집니다. 지금 여기는 좀 꽤 많아서 라인이 좀 꽤 많아서 좀 그런데 CD 한 가닥이 중간으로 쭉 내려오면 이렇게 배 뒤에 배 갈라서 찢어서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만큼 단열이 깨지거든요. 외벽이 특히나 외벽. 그래서 스터드를 내려와도 한쪽으로 좀 붙여서 내려오면 옆면만 살짝 건들거든요. 옆면만 벌려서 그냥 밀어넣거든요. 넣기도 편하고 단열도 좋은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운데로 쭉쭉 내려오는 거 좀 마음이 아파요. 일단 외벽 쪽에서는 네. 배 가르는 것도 최대한 지양하고 한쪽으로 붙여서 붙여서 하고 네, 이쁘기도 하고요. 보면은 네,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오늘 영상에서 목조주택에서 이 전기공사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특히 뭐 습이랑 결로 그리고 바람구멍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시공하시던 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디테일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시공을 하셨으면 네, 좋겠다 네, 네, 네. 라는 일종의 네. 한번 업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측면도 있으니까 네. 업계분들 혹시 영상 보시면 댓글로 서로 본인들만의 팁들 서로 공유하시면서 예, 전기공사의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를 같이 상생으로 이렇게 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 가는